안녕하십니까. 박예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올릴 내용은 이제 그동안 이제 소문이 조금 나던 그 용인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관한 얘기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 도시관리계획에서 정해진 용도지역하고 용도지구는 이제 토지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비도시 지역일 경우는 계획관리이냐에 따라서 아니냐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 차이가 많이 나서 땅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용인시나 지자체는 5년마다 이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를 합니다. 현실에 맞는지 또는 상위 계획에 맞는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이 되면 바로 이제 20년도에 했던 거를 다시 재정비하는 시즌입니다. 5년마다 이걸 정하거든요. 그래서 25년 8월쯤이면 아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서 왜 25년 8월이냐라는 얘기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 계획을 이제 수립하거나 재정비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내용인데요.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나온 내용인데요. 요약문 부분에 한번 보시면 2025년 용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요 계획에 대해서 용인시 일원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수립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수립을 계획을 해서 2025년 거를 여기다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한 발표가 20년 8월 4일날 보고가 나왔다는 거고요. 이 도시관리 계획을 재정비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내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시면 이 도시관리 계획은 현대 토지 이용 계획 및 지역 현황 여건, 개정된 토지 적성 평가의 적용. 이 토지 적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해놓은 걸 보고 지자체에서 이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위 계획의 목표 및 전략을 실천하고자 토지 이용 및 기개발지의 현실화, 그러니까 현재 상태를 맞춰주는 거죠. 토지 적성 평가, 지역 현황 여건, 제도적으로 변화된 기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제도가 바뀌었다 하면 그 기준에 맞게 그것 등을 고려하여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변경하여 도시관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상위 계획과의 일관성 및 연계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바로 이 기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쪽으로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인 이 도시관리 계획은 상위 계획인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실천 방향을 수립하고 자, 그러면 지금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그대로 실천 방향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2020년도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이제 바뀐 내용들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연녹지가 이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이나 어떤 그 시가용지 이런 주거지역에 대해서 바뀌어 있으면 용도를 현실화한다 이런 걸로 이제 변경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왜 바뀌는지 남사면 복무리 6742 2번지가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뀌는데 면적은 요렇게 하고 사진까지 딱 항공사진 나오고요. 토지 적성평가는 라등급이다. 그 다음에 계획관리 지역인데 변경 사유가 나옵니다. 2008년에 기개발지로 용도지역을 현실화시켜 준 거다. 이미 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현실화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보시면 옥산리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백안면 옥산리 여기도 생산관리에서 계획관리로 바뀐 경우고요. 토지적성평가상 다등급이었고 여기도 변경 사유에 최초 세분 이전 개발 완료 지역으로 현재 토지 이용 현황 및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해 계획관리 지역을 변경한다. 이렇게 현황을 맞춰주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에서. 그래서 그 당시 20년도에 용인 전체에 이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여기 잘 보시면 비도시 지역은 이렇게 하늘색으로 해서 변경된 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조금씩 있죠. 이렇게 하고, 도시 지역은 참 하늘색으로 하고, 비도시 지역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화된 거, 바뀌어진 거,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되게 이제 대규모는 아니고, 점점점점이 이제 현재 개발이 끝난 것들, 이제 현실을 맞춰주는 것들로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제가 있는 이 원산면은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라는 이제 거대한 산단이 126만 평이 생기는데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고당리에 신도시가 생길 것 같다는 게 지난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느꼈는데 만약에 그대로 된다면 그 전에 용인 시민방송에서 그 고당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 배후신도시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용인 반도체 배후신도시 도시개발 사업에서 이거는 이제 토지주끼리 모여가지고 진행하는 식으로 돼 있는데 요 내용대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잘 보시면 현재 원삼초등학교 위에부터 그 원삼중학교 들어가죠. 기존에 이제 상업지역 빼고 원산 면사무소도 들어가고 이걸 없애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도시지역하고 이쪽 윗부분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장 빠르게 그 배후 도시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주민공청회에서 요렇게 이제 도면을 그려보겠다. 예시로 그래서 공동주택 부지 좀 넣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들어가고요. 요런 식으로 뭐 근생이나 단독주택 용지도 넣고 아마 요거에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런 형태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환제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수용인지 환제는 모르겠네요. 근데 수용되는 것보다는 환제 방식이 이제 토지주들에게는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 산단에 작은 배후 신도시가 하나 생긴다면 바로 요 면적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게 그 2040 도시 기본계획에도 약간 언급이 많이 돼 있었고 최근에 본 이게 지도나 어떤 계획도에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은 이번에 만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는 상향을 안 시켜주겠죠. 수용을 할 거라면. 수용을 안 할 거라면 상향을 시켜주겠죠. 지금 원산면 SK 하이닉스는 이제 부지조선공사가 한참이고요. 그 주변에 이제 숙소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숙소를 지으려는 이제 투자자나 개발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이제 성장관리계획 수립으로 난개발을 방지한다고 도로 조건을 엄격하게 한 바람에 그거에 걸려갖고 다들 비싼 땅을 사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도시지역 말고 이 주변에 생산이나 보전관리가 좀 바뀌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까운 부분 이런 것들도 계획관리가 거의 없습니다. 절대농지 부분은 못 건드린다 하더라도 생산이나 보존관리 부분을 좀 풀어주고 지난 제가 옛날에 올렸던 그 영상에도 있듯이 원산면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바꿔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 거에 관해서 아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대폭적으로 변하지는 않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개발이 끝난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관례상도 바꿔주니까 만약에 내가 생산이나 보존관리, 농림지역에 어떤 개발 행위를 했다. 창고를 지었다거나 주택을 지었다거나 상가를 지었으면 이런 거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